비트코인 1월과 같이 패닉셀을 보이며 이대로 상승장을 끝낼 것인가? 자,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확하게 이때의 1월장과 지금의 3월장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1월은 ETF가 유출 그리고 펀딩비는 양수를 그렸습니다. 즉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미가 받아서 이렇게 고점을 올린 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3월은요, ETF가 유입으로 시작해서 4월까지 유입을 끌어왔고 펀딩비는 가격이 올라감에도 음수를 그렸습니다. 즉 이번 장은 개미가 던진 물량을 기관이 말아올린 장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지난 하락장과 달리 우리는 이번 장에서 미국과 이란이라는 전쟁 매크로 악재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고점을 말아올리는 가격 방어의 차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쐐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지만 이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하방 리스크 이탈을 했을 때와의 달리 가격 방어가 이때보다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5일의 차트를 보았을 때 한 번의 거대 음봉으로 하락을 박아버리고 3일 동안 재도전을 하지만 아래쪽으로 강렬한 패닉셀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 물량을 선 자리를 확인해보면요. 우리는 아래쪽으로 음봉을 3일 동안 만들어 오면서 현재 아래자리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만 봐도 매도 물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쉬이 꺾이지 않는 이전과는 다른 차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나 기관의 수급과 개미의 심리가 다른 장에서 프랙탈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요새 댓글이 너무 짠데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별로다 하시는 분들 그땡 하셔서 취소하셔도 되니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 관점입니다. 1월과 똑같은 프랙탈, 하락 가능성, 70K를 뚫으면서까지 강렬한 하락이 시작될 것인가, 이전처럼 30%에 넘는 패닉셀이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도록 이번 고점을 만들고 이번 하락이 시작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롱자리가 맞는가? 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롱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오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자세히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 우리가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보는 이유는 이번 상승에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유동성들을 하나도 먹지 않고 갔기 때문인데요. 자, 이 먹지 않은 유동성들을 언제 따겠어요? 하락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놓인 해당 유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확대를 한번 해봅니다. 4시간 봉에서 깊은 음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런 장대 음봉은 누가 만들죠? 세력이 만들죠. 개미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봉이 생겼을 때 개미들은 매도세가 나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죠. 대개의 개미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무엇이 생기냐? 바로 FEG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이 구간의 음봉을 보면서 하나의 FEG, 결론적으로 개미가 쫓아오지 못해서 생긴 텅 빈 거래 구간, 자, 이곳을 FEG,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자리는요, 매도 FEG로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구간, 불공정한 거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차트가 되돌아갑니다. 무엇을 하러? 유동성을 흡수하러.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터치하고는 하는데 이번 자리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했냐? 원웨이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이전 외부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초크를 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 매도 FEG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면서 해당 FEG, 이곳에서 오는 FEG가 형성되며 IFEG, 강력한 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 IFEG가 생긴 다음에 이 자리를 터치하러 지금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이제까지 먹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유동성이 모인 자리, 이 자리겠죠. 73K의 유동성을 먹고 강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외부에
회수를 못했던 유동성은 먹었습니다. 개미를 청산시키지 못하고 올라갔던 이 유동성을 완벽하게 청산시키면서 흡수를 완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유동성, 내부에 있는 이런 유동성들을 따줘야겠죠. 자, 실제로 30분 봉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해당 구역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음봉이 3연속으로 출현을 하면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말하던 이 IFEG 구간의 중단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오는 찰나에 낮은 시간대지만 이전에 있던 이 내부 유동성을 흡수했죠. 자, 이곳을 장악하면서 뭐가 생겼다? 오더블럭이 생겼다는 거죠. 자, 낮은 시간봉이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는 오더블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자, 우리가 30분 봉을 봤을 때 오더블럭을 아래로 털었지만 지금 어떻게 몸통으로 털지 않고 꼬리로 유동성만 빨아주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약하지만 이곳에 지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TPO 지표를 활용했을 때 TPO 지표가 뭔가요? 시간 가격 기회. 이 시간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매물대 73.024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은 색깔이 빨강색에 가까워질수록 강렬한 지지 저항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이곳으로 두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안에서 내부 유동성을 체크해주고 외부 유동성을 모두 먹고 올라가는 이 반등 지점을 봤을 때 지금은 롱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숏 헤징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찰병으로 이렇게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전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108.27%로 수익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롱 포지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포지션 진입 완료, 제가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목표가를 두는지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 무료 브리핑 구독자분들은 모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제 전략과 제가 이렇게 자리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확실한 롱자리가 맞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점 노이즈 뉴스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장세다. 시장이 단기 노이즈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풀매수를 때릴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오베로 최대한 낮게 비중을 10% 정찰병으로만 투입해서 철저하게 시드 방어하는 매매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그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시간 포지션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눌러주시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글자 이번 장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는데 저희 사칭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 요구하는 채널들 많던데 저희는 저희 방에 들어올 때 금전 요구를 절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만 지금 당장 매수세가 안 따라붙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매수세를 실어줘야 되는 자리임에도 맞습니다. 근데 자꾸 노이즈가 많죠.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핵심 노이즈 4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강하게 따라붙는 이 고울 레버리지 개미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깝게 개미들이 청산 물량을 가지고 붙게 되면은요,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미들을 청산시키고 가는 힘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먹이는 놓치지 않는 이런 매일 습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5시까지 이어지는 무엇? 옵션 만기 노이즈입니다. 특히나 월간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 굳이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압박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죠. 이런 기관들의 안 좋은 이슈들이죠. 자, 2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장 외에서 어쨌든 손을 바꿨다고 하니 사람들 입장에선 어때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악재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롱 청산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노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계속되는 압박을 주고 있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자, 이것이 합의 보도를 맞다라고 승인이 나면서 트럼프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자, 이 전쟁 종전인데 여러분 이게 왜 호재로 작용을 안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여러분 차트로 보면 언제부터죠? 꽤나 오랜 시간을 끌어오고 있죠. 자, 이럴 때는요. 사실상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관망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없는 입장, 블랙록이 손을 바꾸는 입장,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시점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위험을 회피하기 딱 좋은 차트에서 단기 이탈과 이 매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대량 블록들과 이 종전 합의 뉴스가 합쳐지면서 뭐가 생기나요?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관들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매수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하락을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노이즈 사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동성, 내부 유동성을 먹기 전까지 이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 변동성의 마지막 저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 매매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 일단 지금 무지성 롱 외칠 자리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4K에서 무너진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야 될 자리는 들어가야죠. 여러분, 유튜버라고 해서 내가 말한 구간이 무너졌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대역죄인처럼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 또한 개미고 여기에 대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맞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더 따라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73K를 손절가로 놓고 계속 이 롱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현재는 레버리지를 5%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74K를 지지받았을 때 한 번 더 올릴 거고요. 그 다음 75K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다만 중요한 구간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쐐기 패턴의 하단. 자,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래에서 유동성을 털고 올라갔을 때 리테스트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번의 익절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이 위에 올라탔을 때부터는 공격적인 매수 신호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 이탈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없나요? 아닙니다. 그 아래에 받쳐줄 매물대가 멀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왜냐? 이 사이에는 우리가 엄청난 상승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는 70K밖에 없다. 그래서 이 70K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저도 안 하는 물타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할 순 없겠죠. 저도 이 자리에서 물타기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확실하게 걸어두고 이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휴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 결론적으로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심법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이 10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차트 분석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관망하셔야 되는 자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차트 안내, 온체인 지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원하는 사람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뒤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은 이번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 휴전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전쟁 합의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도 이득이다. 그리고 이전 장과 다르게 ETF가 유출이 되고 개미가 올린 장과 기관이 들어와서 기관이 올린 장, 명백한 차이가 나는 이 장에서 우리가 리테스트 전까지 벌써부터 이 패닉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앞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기관이 들어온 만큼 70K를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롱은 너무나 차트적, 기술적으로 롱을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노이즈가 많으므로 비중과 레버리지를 낮추면서 전략적인 매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는 70K를 서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섣부른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좋은 매매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권장드리지 않고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로 시장의 소음과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면 여러분 청산 개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시장에서 많은 노이즈에 목이 돌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차갑게, 대응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어떠할까요? 과감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차갑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 대응점을 기다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숏을 보겠다, 저와 반대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숏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준을 차갑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한 번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